네,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각종 정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부자 대세입니다. 오늘 만날 전문가,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이선호 차장님입니다. 감정평가사이기도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네, 감정평가사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아, 그래야죠. 네. 예. 서울 부동산 시장 굉장히 뜨겁다고 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7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 7천 건이 장기 평균 예. 10년치 평균선인데요. 이 7천 건을 넘으면서 상당히 이게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를 보면 강남에서 마용성을 거쳐 그의 서울 지역과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실수요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집값 급등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본격 상승 초입기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다소 좀 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최근에 또 이슈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장세는 수도권 시장 아파트만 본다면 회복 장세로 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수도권 중심의 회복이다. 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상승장 초입보다는 이제 회복 장세, 네. 완연한 회복 장세로 일단은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상존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 자주 전해드리는데 예전에 가장 높았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까? 일단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전고점이 2021년 하반기에 예. 100으로 봤을 때 네. 70까지 떨어졌습니다. 70까지, 언제 70까지 갔던 거죠? 2023년 초, 22년 말에 이제 예. 70까지 떨어졌었고요. 예. 이것이 지금 현재 한 8월 기준으로 한번 국토부 실거래가를 추정해 보면은 한 90 정도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지역별로 좀 회복 탄력성은 좀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강남이나 도심권 같은 경우는 95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 가장 극심히 하락을 했던 동북권, 노원, 동북, 강북 쪽은 한 85선까지 회복된 것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강남 서초 이런 데는 많이 회복을 했고 맞습니다. 네, 반대로 노원, 도봉, 강북 같은 곳은 아직은 회복이 좀 더디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복세가 가파른 배경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여러 복합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이제 정책 대출 지원이 일어났고요. 예. 전세값도 많이 상승을 했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앞으로 고분양가 부담이 좀 있었고 갈아타기 수요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입니다. 예. 현재 기준금리는 작년 1월부터 3.5%로 묶여 있지만 이번 9월에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시중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인하 전에 지금 빠르게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고채 3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기준 대비 50pp 이상 낮은 지금 2% 후반대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담대 금리 작년 말 대비 50pp 이상 낮은 지금 3%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2회분 정도를 선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BP는 베이시스 포인트라 해서 0.01%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배경은 뭘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입지에 따른 좀 차별화 양상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모이는 곳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곳에 유유 수요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유유 수요는 구매력입니다. 결국 이 구매력은 사실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또 강남권 쪽에 투심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것과 더불어서 낮아진 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장세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대출을 받아서 이제 내 집을 사거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데요. 결국은 이번 장에서도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상승장에 좀 올라타야 되겠다라는 포모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열된 어떤 수요자 심리가 거래량 급증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더욱이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그쵸.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자는 분위기가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기준금리 인하 2회분 정도를 선반영된 가격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향방에 따라서는 기대치만큼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포모면은 나만 소외될 수 없다 이런 심리잖아요. 그럼 또 B2 막 이렇게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아직 심하진 아직 않지만 아니다. 예.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 부분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당국에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맞습니다.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또 관심이 많이 쏠리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 한 해의 GDP를 웃도는 가계 부채 문제가 좀 그렇죠. 심각하고요. 네. 만약에 금리를 낮춘다면은 대출을 더 많이 일으켜서 결국 이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물가하고 경기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도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코로나19 같은 어떤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초저금리 시대는 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향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명목 중립 금리는 2에서 3%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시에 금리 하나만 보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다양한 대내외 변수를 좀 고려하심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 말씀하셨는데 블랙스완 이벤트가 뭡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갑자기 툭 튀어나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거 또 생기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끝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금리를 제외하고요. 가장 눈여겨볼 요소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대내외 변수로 한번 보면 일단 내부적인 요소는 뭐 부동산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력 있는 수요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를 먼저 보심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그 이슈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매크로 경제 변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약세장이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 영향이 부동산 구매력을 상당히 낮춘 거였는데요. 앞으로 경기 침체의 강도에 따라서 현재 아파트 시장 회복 탄력성이 꺾일 수도 있다는 점에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이선호 차장님과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